징계 처분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 없이 그냥 넘어간다? 회사 복무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은 둘째치고 다음번에 발생한 비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 시 형평성 문제로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은 안녕하세요. 해고라 광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무법인 평정 이종원 노무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100건 정도의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사건을 대리해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100건이 많은 것이냐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노무사 업무를 하면서 앞으로 1000건 이상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목표에 비하면은 아직 10분의 1 정도밖에 수행을 하지 못했고 결코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100건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고 지금까지 수행했던 사건 한 건 한 건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치열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이 해고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근로자가 배임 횡령, 폭행, 성희롱을 넘어선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이 행위들은 취업규칙, 징계규정 등 사규 위반의 행위인과 동시에 현행 형법까지 위반한 행위거든요. 이럴 경우 대상자를 징계 처분만 해야 될지 아니면 고소 고발까지 해야 될지 아니면 둘 다 해야 될지 상당한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좀 구분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징계 처분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 없이 그냥 넘어간다? 회사 복무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은 둘째치고 다음번에 발생한 비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 시 형평성 문제로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은 케이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비행위로 회사가 입은 피해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동료 근로자 간에 발생한 폭행 등의 경우는 회사가 당사자가 아닌데 굳이 고소고발을 통해서 형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징계 처분을 하려고 징계 혐의자를 조사했는데 혐의자가 사실을 계속 부인해요. 그럼 회사도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범죄 혐의의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 있는 것처럼 징계 혐의의 입증 책임은 온전히 회사 측에 있습니다. 징계 혐의자가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점과 그 행위가 취업규칙, 징계규정 등 사규 위반의 비행이라는 점을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징계 혐의자가 이런 점들을 순순히 인정하면 참 좋겠지만 99%는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럼 수사기관처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거나 관련 참고인 조사, 진술 등을 통해서 비위 행위를 입증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고소 고발해놓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후 수사 결과 나오면 징계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물론 사안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수집의 용이성, 피의자의 자백 여부 등 사건 자체에 내재된 성격뿐 아니라 담당 수사기관의 현재 업무 사정 등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이 대리했던 사건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근로자를 배임, 사기 등으로 2023년 7월 징계 해고하고 같은 달 사업주가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한 사건이 고소하고 9개월 동안 경찰에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징계 처분의 경우 징계 해고 후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했고 저희 법인이 회사를 대리해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승소를 했고요. 2024년 4월에 대리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까지 무려 고소한 날로부터 8개월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때까지 경찰에서의 수사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배임 사기 행위를 한 것이 유력한 사람을 징계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빠르게 징계하고 처분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네,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닌 이상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한 경우
결론 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뒤로 계속 밀리나 봐요. 그런데 회사 대표나 인사 담당자가 전직 경찰도 아닐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나 하는 조사 수사 업무를 직접 해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조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징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직 경찰관이라도 채용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보통 이런 징계 사건이 한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데요. 그걸 대비해서 전직 경찰을 채용한다면 완전 꿀보직이겠는데요. 경쟁률이 아마 한 100대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 부족 문제도 있지만 더 어려운 점은 수사기관인 검경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 인신, 구속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반면에 회사는 그러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은대리님 말대로 회사 인사 담당자가 징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공평하죠. 범죄 혐의의 입증은 상당히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냐면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이 드는 수준까지 해야 되는 반면에 징계 혐의의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 입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 혐의의 입증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징계 혐의자가 특정 비위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 정도의 입증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조사와 입증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 징계 담당자가 직접 부딪혀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약하면 근로자의 어떤 행위가 징계 사유와 형법 위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고소 고발과 관계없이 징계 처분을 무조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조사와 입증. 야, 너도 할 수 있어. 맞죠? 네, 맞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징계 처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고소 고발의 경우 회사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형사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런데 회사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경우는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피해 당사자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징계를 위해 증거를 확보하려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권한 없이는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사실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는 않은데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고소해놓고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케이스는 회사가 충분히 조사 입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거든요. 이런 건들은 고소고발과 관계없이 빠르게 징계 처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해고 사건 관련 의뢰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컨택 포인트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부탁드리고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해고라 광장을 운영 중인 노무법인 평정 이종원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